르바세르 부인은 내가 그 딸의 마음을 독점하였고 자기는 그것을 잃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되찾으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때레즈를 통해 내게 가까이 하려는 대신에 때레즈를 완전히 내게서 떼어버리려고 했다. 그녀가 이 목적을 위해 꾸며낸 수단의 하나는 가족들을 자기 편으로 불러들이는 일이었다. 나는 미리부터 때레즈에게 가족들 중의 누구도 은자함에는 오지 못하도록 당부하고 때레즈도 내게 그걸 약속했었다. 그런데 내가 없는 사이에 어머니는 때레즈와 상의도 없이 가족을 불러들였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이 일에 대해 내게 아무 말도 않을 것을 때레즈에게 약속시켰다. 첫 걸음을 내디디니 나머지 일은 쉬웠다. 한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비밀로 해버리면 그 뒤는 무엇을 숨겨도 가책을 받지 않게 된다. 내가 랴슈버레트로 떠나자마자 은자암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멋대로 놀아났다. 모친이란 순진한 딸에게는 언제나 강한 존재로 군림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 노파는 무슨 수단을 써도 때레즈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내게 대한 음모에 가담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노모로서는 새삼 결심을 굽힐 수는 없었다. 이쪽의 딸과 나로 말하면 여기서 그런 대로 먹고 살아는 가겠지만 앞날의 희망은 전혀 없었다. 다른 쪽의 디더로, 그림, 올바크, 에핀의 부인편은 크게 앞날의 보장을 해주고 있었고 늘 무엇인가 혜택을 주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노모로서는 징세청 부인의 마님이나 남장님의 편을 들어서 결코 나쁜 것은 없다고 생각되었다. 내 눈치가 좀 더 빨랐던들 그때 나는 나의 집에 뱀을 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해를 입지 않은 맹목적인 나의 신뢰 때문에 마땅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해를 입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내 주위에 무수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내가 친구로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선택한 생활 방식을 무시하고 그들의 방법으로 나를 억지로 행복하게 만들려 하는 그 독단적인 행위에 불평을 가졌을 뿐이었다. 때레즈는 모친과 공모하는 것은 거절했으나 여전히 비밀을 밝히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씨는 칭찬할 만한 것이었다. 그것이 좋았다거나 나쁘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비밀을 지닌 두 여자는 속삭이기를 좋아하는 법이다. 그것이 둘을 가깝게 만들었다. 그러나 때레즈는 양다리를 걸치게 되어 때로는 내게 고독한 느낌을 갖게 했다. 나는 우리 셋이 이루고 있는 사회를 더는 사회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고 보니 우리가 결합되었을 당초에 내게 대한 사랑에서 나온 그녀의 유순함을 이용해서 때레즈에게 예능이나 지식을 착실히 닦아주지 못했던 자신의 실수가 통절히 느껴졌다. 그렇게만 해두었더라면 이 은자암에서 우리는 한결 긴밀히 결합되어 마주 앉아도 지루함을 느끼는 일이 없이
둘의 시간을 즐거움으로 차게 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둘 사이에 이야기하는 일이 없다거나 둘의 산책길에 그녀가 지루해 보였다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둘 사이에 공통된 사상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둘이 하나의 커다란 지식의 창고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들은 유쾌하게 지낼 일을 이야기하는 외에는 온갖 계획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의 생각을 일깨웠지만 그것은 때레저가 이해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니었다. 12년간의 애정도 이야기할 필요가 더는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알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남은 것이라고는 천박한 여자의 수다 가운데 험담이나 농담뿐이었다. 사색할 줄 아는 누군가와 같이 지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절실히 느껴지는 때는 특히 고독에 잠겨 있을 때였다. 내게 있어선 때레저와 함께 기분 전환을 하는데 그런 시시한 잔소리들은 없는 게 좋았지만 때레저로서는 나와 시간을 보내는데 언제나 그런 것이 필요했으리라. 거기에 가장 난처한 것은 둘만이 있는 것을 비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모친이 내게는 어찌나 귀찮은 존재였던지 나는 둘이 되는 기회마저 엿보지 않으면 안 됐다. 나는 내 집에서 살면서도 속박을 받게 되었다. 사랑의 거칠애가 참다운 애정을 해쳤다. 우리들은 친밀한 교제는 가졌으나 친밀하게 살지는 못했다. 때레저는 내가 권하는 산책을 피하기 위해 가끔 무언가 구실을 찾게 된 것 같았다. 그때부터 나는 다시는 그녀에게 그런 말을 않고 말았지만 나와 함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녀를 나쁘게 생각지는 않았다. 쾌락은 결코 의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믿고 있었다.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했다. 내 즐거움이 때레저의 그것과 같았을 동안은 그녀와 함께 즐거움을 맛보았으나 그렇지 못할 때엔 내 만족보다는 그녀의 만족을 생각해 주고 싶었다. 이런 사정으로 나의 기대는 반쯤 빗나갔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내가 택한 거주지에서 내 취미에 맞는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고독을 느끼며 살게 되었다. 무언가 내게 결핍된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행복과 쾌락에 있어서 나에게는 전부가 아니면 전무, 둘 중의 하나가 필요했다. 이 점을 자세히 말하는 것이 왜 내게 필요하게 생각되었는가는 곧 알게 되리라. 이제 나의 이야기의 본 줄거리로 돌아가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